회사 밖에서 홍장미를 붙잡은 신정우. 홍정미 씨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 홍금보 때문에 온 거죠. 성공개 영상을 보면 그는 100% 눈치챘습니다. 지난밤 여의도 거리 며칠 전 징계위원회 홍장미와의 세 번의 마주쳤을 마주침. 때도 내 눈에는 홍금보가 보였는데 이 대사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신정우는 단순히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홍장미는 노안왔나 봐. 안경 쓰세요. 라며 맞받아칩니다. 신정우는 정말 100% 확신하는 걸까요? 아니면 홍금보를 테스트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확신한다면 왜 바로 밝히지 않고 계속 시치미를 떼는 걸까요? 3회 예고 시작해보겠습니다. 3회 예고편을 기점으로 드라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 2회가 박신혜 배우 특유의 유쾌한 코믹 연기와 90년대 레트로 감성으로 가볍게 시작했다면 이제부터는 숨막히는 서스펜스 스릴러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때문이죠. 특히 언더커버의 생명인 은폐를 강조하는 윤재범 국장의 경고는 홍금보가 마주할 험난한 앞날을 예고합니다. 아니 너는 정체를 숨겨도 모자란 판에 주목을 받으면 어떡하냐. 현재 그녀의 앞에는 탈출구 없는 삼중 포위망이 촘촘하게 좁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신정우의 집요한 테스트입니다. 툭하면 이어지는 사장실 호출은 단순한 업무 지시를 넘어선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홍장미 사장님 호출이다. 전남친의 예리한 시선 아래서 20살 홍장미라는 가면을 한순간도 벗을 수 없는 처절한 사투가 시작된 셈이죠. 두 번째는 리서치부장 차중일의 날카로운 기시감입니다. 미수원 개말이야. 어디서 본 얼굴 같단 말이야. 데이터와 분석이 특기인 그가 어디서 본 얼굴 같다며 의심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은 과거 증감원의 에이스였던 홍금보의 본 모습이 탄로나는 것이 시간 문제임을 시사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증권감독원의 직접적인 조사가 시작되며 위기는 절정에 달합니다. 증권감독원에서 조사를 나와요. 증권감독원이요? 증권감독원이요? 라며 경악하는 홍장미의 반응처럼 어제의 동료들을 오늘의 수사 대상으로 마주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세 가지 위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홍금보의 언더커버 작전은 시작 3주 만에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예고편에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경동 부장님 강아지 이름을 묻는 장면. 강아지 이름 아세요? 예뻐요. 예삐요. 이건 너무 노골적인 미끼입니다. 드라마가 대놓고 소경동 예삐라고 몰아가는 건 99% 페이크라는 증거입니다. 진짜 예삐를 숨기기 위한 연막작전이죠. 드라마의 핵심 미스터리인 내부 고발자 예삐의 진짜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1, 2회에서 제시된 후보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제작진이 정교하게 설계한 함정들이 눈에 띕니다. 우선 가장 먼저 언급된 소경동 트레이딩 부장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예삐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강력한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장르물의 특성상 이는 시청자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너무 뻔한 미끼 즉 맥거핀일 확률이 높습니다. 리서치부장 차중일 역시 비리의 핵심인 오덕규 상무 라인에 서서 권력의 맛을 아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의로운 고발자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나마 위기관리본부의 방진목 과장이 중간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하는 반전의 주인공은 바로 송주란 비서실장입니다. 첫 번째 근거로는 강필범 회장의 태도입니다. 아들 강명희가 죽었는데도 강필범의 반응이 너무 담담합니다. 심지어 코믹하게 그려지죠. 이건 드라마가 의도한 불편함입니다. 만약 강필범이 정말 아들을 죽였다면 아무리 코미디 톤이라도 이렇게 가볍게 그릴 수 없습니다. 폐륜의 무게를 희화화하는 건 시청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저의 생각으로는 강필범은 송주란 몰래 다른 라인으로 강명희를 제거했고 송주란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 드라마의 빌런 구도입니다. 송주란은 1회 내내 무서운 비주얼과 냉혹한 카리스마로 그려집니다. 관객이 이 사람이 진짜 악당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빌런 연출이죠. 하지만 드라마는 종종 가장 악당처럼 보이는 인물을 반전 카드로 사용합니다. 송주란이 사실은 강명희와 함께 회사를 바로잡으려 했던 내부 고발자라면 그녀가 예삐라면 어떨까요? 이 반전은 시청자의 허를 찌르는 동시에 캐릭터에 입체적 서사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강필범의 악행을 더욱 극대화하는 극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2회 말미에 고복희가 횡령범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미끼일 확률이 높습니다.
고복희는 과거 여러 금융회사를 옮겨다니며 비리를 고발했던 인물입니다. 그때마다 지점장들의 횡령이 드러났고 고복희는 보복을 피해 도망쳤던 것이죠. 강명희가 그녀의 과거를 알고 비서로 채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고복희는 사기꾼이 아니라 의로운 내부 고발자였고 홍금보와 같은 편이 될 인물입니다. 그럼 신정우는 왜 한민증권에 왔을까요? 성공개 영상에서 신정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홍장미 대사가 씨 때문에 온 핵심입니다. 건 아닙니다. 홍금보 때문에 온 거지. 첫 번째 가설 신정우도 한민증권을 조사하러 왔다. 신정우가 홍콩 투자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한민증권 사장으로 온 건 우연이 아닙니다. 신정우의 가족이 한민증권 비리로 피해를 입어 강필범에게 개인적 복수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홍금보가 언더커버한 걸 알고 함께 협력하기 위해 왔다는 식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결국 같은 편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가설은 신정우와 홍금보의 과거입니다. 두 사람은 12년 전 연인이었고 같은 회사에서 비밀 연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헤어졌을까요? 홍장미가 신정우에게 차였잖아요. 우리 언니한테라고 말하는 걸 보면 홍금보가 아닌 신정우가 먼저 이별을 통보한 것 같습니다. 12년 전 신정우가 어떤 이유로 급하게 홍콩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아마도 홍금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이별을 선언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한민증권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12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과거의 미완성된 사랑과 현재의 공동 목표인 한민증권의 비리 폭로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선을 그려낼 겁니다. 3회는 홍금보의 정체를 위협하는 위기들과 예상치 못한 연대가 동시에 폭발하는 회차가 될 전망입니다. 홍금보의 전 직장 동료들이 한민증권 조사를 위해 들이닥칩니다. 특히 1회에서 그녀를 고발하고 팀장 자리를 꿰찬 남동기가 조사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그가 홍장미가 홍금보임을 알아차린다면 송주란 비서실장에게 정체가 폭로되어 강필범 회장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홍장미 너 뭐야? 뭘 빚어? 홍장미 너 뭐야? 뭔데? 라면 알을 세우는 고복희는 결국 홍금보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과거 비리를 고발하다 쫓겨난 경험이 있는 그녀는 강명희 사장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홍장미, 고복희, 강노라, 김미숙 등 기숙사 301호 룸메이트들의 진짜 자매와 공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3회에서는 내부 고발자 예삐의 정체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가 등장할 것입니다. 제작진이 숨겨놓은 찰나의 기억과 의미심장한 대사 속 날카로운 복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미스터리 인물인 예삐의 수사망이 좁혀질 듯합니다. 결국 언더커버 미스 홍 3회는 홍금보가 미스 홍이라는 가면을 쓰고 벌이는 처절한 생존기이자 12년 전 멈췄던 신정우와의 인연이 다시 가동되는 운명적인 회차가 될 것입니다. 현재 금보의 상황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정체를 의심하는 구남친 사장님부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전 직장 동료들의 조사까지 금보의 언더커버 작전은 시작하자마자 최대의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홍금보가 누구입니까? 여의도 마녀라 불리며 법정에서도 사이다 폭탄을 날리던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본능적인 수사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송주란 비서실장이나 고복희 같은 의외의 인물들이 든든한 아군으로 변모하는 짜릿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